간편장부,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세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인데 두 편에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이제 간편장부, 복식부기 의무 이런 얘기인데, 복식부기는 재무제표 작성인 네. 거죠. 네.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준이 수익금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수익금액이라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매출의 개념이죠.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소득금액이세요. 네. 근데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매입을 뺀 거거든요. 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벌어들인 것만 가지고 그 기준을 잡는 거고, 네.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은 여기에서는 감안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한 개념 잠깐 정리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가 2019년 5월인데, 네. 지금 신고하는 건 2018년도잖아요. 네네. 그렇죠? 18년도는 단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년도는 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게 왜 기준이 중요하냐면, 수익금액을 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편장부냐 복식부기 의무자냐라는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네. 즉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17년도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해가지고 수익금액 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이제 도소매 업종, 두 번째는 제조업, 세 번째는 부동산 서비스업,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은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죠. 1억 5천을 넘어가면 복식부기, 네. 이하면 간편장부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1억 5천이 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라는 게 사실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세무사를 이용해야 되는데 꼭 네. 세무사를 써야 되나요? 본인이 하실 수 있으시면 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네.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복식부기 만드는 금액의 한 2배 정도 곱하시면 네. 그 기준이 넘는 분들은 외부 조정 대상자라는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에 도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고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럼 거의 필수적으로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1억 5천이 넘는다. 네. 근데 거기에 2배인 3억 원이 3억. 넘으면 세무사를 쓰셔야 될 것 같고, 네. 1억 5천에서 3억 사이면 뭐 알아서 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되고.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고.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업자의 업종이 두 가지인 거죠.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파는, 즉 네. 제조업과 도매업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간편장부냐 복식부기냐를 구분을 네. 하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데, 네. 둘 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매출이 더 많은 것을 주업종으로 봐요. 그 나머지가 이제 부업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는 이제 환산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해서 주업종 기준의 금액을 넘어가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가령 도매업으로 2억을 하면 네. 간편장부고, 그 다음에 제조업으로 1억을 하면 간편장부 대상인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산식을 설명드리면 네. 주업종이 2억이잖아요. 네. 그럼 2억에 더하기를 하는 건데, 네. 부업종이 지금 제조업인데 1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도소매 기준으로 돌려보면 네. 사실 이게 2억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제 산식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2억 더하기 2억이 4억이 되니까 네. 3억을 넘어간 걸로 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제가 사업자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도매업도 있고 제조업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뭐 박성사님이랑 같이 네. 사업을 하고 있고, 네네. 제조업은 저 혼자 한다. 적용이 달라질까요?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는 네. 그냥 별개의 사람으로 봐요. 인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공동사업자를 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 공동사업자는 그 자체로 별도 계산해서 기장의무를 판정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네. 제가 만약에 사업자로 해가지고 뭐 이제 제조업을 한 1억 정도 매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인데, 네. 제가 이제 별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이자라든지 네. 이런 소득이 한 1억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럼 합치면 한 2억 정도면 네. 복식부기를 해야 아니죠. 될까요? 이게 이제 복식부기나 이런 장부 작성 대상은 네.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따로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산식이 별도로 있어서
장부 작성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하실 게 나는 간편장부인데 복식부기를 하면 안 되느냐, 그쵸.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재무제표를 만들어야지 어떤 외부의 이제 공신력을 확보한다든지, 특히 이제 금융권의 차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단 간편장부니까 재무제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높은 것은 의무지만 낮은 건 위에 걸 할 수도 있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내 필요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하는 거는 누구도 말리진 않고 오히려 이제 기장세 공제라는 공제까지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내가 복식부기면 다른 걸로 신고하면 안 되고,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